자,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채널 전업투자자 이성범입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종목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이 주식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하나 먼저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주식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인식 자체를 먼저 올바르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어떤 종목이든지 매수 근거를 들어서 시나리오를 세울 수는 있지만 정답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오랜 시간 전업 투자를 하면서 꾸준히 돈을 벌어온 저라고 할지라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자, 간혹 특별한 기법이나 혹은 필승 매매법 이런 게 존재한다고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건 이 세상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나 주변에 그런 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고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기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장에서 무언가 확신을 갖고 접근을 하게 되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언제든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고로 이 주식은 이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확률의 베팅을 하는 것이지 정답을 찾아서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시나리오를 세우고 예상을 하되 우리는 대응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지만이 계좌에 수익이 쌓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이 주식에서는 개미들에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외국인이나 기관은 아닐 겁니다. 자, 외국인이나 기관 이런 세력들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가 가진 가장 큰 무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 쉬운 손절입니다. 자, 외국인이나 기관, 즉 세력은 이 물량을 마음대로 손절할 수가 없죠. 받쳐주는 호가가 있어야지 손절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는 이 호가창처럼 이렇게 받쳐주는 매수 잔량이 없는 그런 얇은 호가 상태에서는 물량을 던질 수가 없는 거죠. 이 세력들의 물량이 단순히 몇천 주, 몇만 주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얇은 호가 상태에서는 물량을 함부로 던졌다가 이 호가들을 한 번에 잡아 먹으면서 급락을 연출하게 되고, 이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개미들의 투매까지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물량을 덜어내기 전까지는 이 섣불리 물량을 던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띄우고 각종 찌라시를 뿌려서 주가를 올리고 이제 개미들을 끌어들여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게 한 뒤에 이제 본인들 물량을 조금씩 덜어내는 그런 작업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만큼 손절도 마음대로 못한다는 뜻인데, 자, 반면에 개인들은 그냥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손절이 가능해서 이러한 부분을 활용을 해야 이 시장에서 돈을 벌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미들의 가장 큰 무기가 이 손절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 바닥에서 직접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주식은 인간의 본능을 거슬러야 살아남는다. 즉 돈을 번다라는 겁니다. 자, 수익에 비해서 손실은 짧게 가져가면서 이 손익비가 맞는 매매를 체득화 하셔야 됩니다. 초보자분들에게 당연히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그걸 도와드릴 거고요. 자, 말이 길었는데 이쯤 설명드렸으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 볼 텐데요. 자, 본격적으로 차트 보시기에 앞서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그런 심화적인 내용들이나 이 지표 설정 혹은 또 궁금한 부분들은 저희 구독자분들 커뮤니티가 따로 있으니 거기 입장하셔서 편하게 물어보시면 되시고요. 자, 들어오시는 방법은 여기 보시는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이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제가 고정 댓글에도 추가적으로 똑같이 올려둘 예정이니까 그냥 이렇게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에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카톡방도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구독자분들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셔서 좀 더 열심히 운영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죄다 전화번호를 올려놓고 문자를 남겨라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 전화번호 같은 거는 당연히 알고 싶지도 않고 알아야 될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개인정보가 전혀 남지 않으면서 언제든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카카오톡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저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은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방에서는 장 전에 이제 뉴스나 시황도 올려드리고, 장중에는 매일 이슈들이나 종목에 대한 그런 브리핑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아침 신문 읽듯 읽어보시면 많이 유용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 보겠습니다. 자, 5월 29일 대한전선 보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 영상으로 다루게 됐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이 랠리를 이어갔던 전선주들에서
한 템포 지금처럼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위치는 아니라고 말씀을 재차 드렸었고, 제가 표시해둔 이 2차 지지라인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높고,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리스크가 적은 자리라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이 구리와 그리고 전선 테마의 강세가 장기간 지속될 거라는 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일방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 수 없고, 과거에 이런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까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물량 소화를 거쳐 가면서 기간 조정과 이 가격 조정을 거치게 될 만한 자리에 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 제가 표시해둔 이 1차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낮은 비중의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면 그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근데 높은 비중을 태워야 될 자리는 바로 여기 2차 지지선이라는 거죠. 다만 이렇게 고점을 형성한 종목에서는 개미들의 공포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력이 이런 공포 심리를 이용해서 핸들링 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개미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다양한 패턴을 동반하면서 고점을 계속 높여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어쨌든 이 전선주들의 신고가 랠리는 아직 갈 길이 더 남았다고 보고 있고, 현재는 이 단기간 상승에 의한 템포 조절, 즉 숨고르기, 이 매물 소화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한번 돌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제약이 되면서 가격 상승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데요. 이 신고가 랠리를 제가 이어갈 거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동안의 슈퍼사이클은 이 주로 전쟁과 재건 또는 이제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서 발생을 했는데, 그 주기나 이런 기간도 상당히 들쑥날쑥했고 예측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슈퍼사이클이었던 이 중국 경제가 주도했던 슈퍼사이클이 있는데요. 이게 가장 강하고 크고 길었습니다. 이 구리 가격은 또 세계 경기 흐름을 워낙 민감하게 반영하는 특징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 글로벌 성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가격이 최근에 급등을 한 거고, 기존의 가장 큰 구리 수요처였던 이 중국의 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졌음에도 하락은커녕 현재 계속해서 엄청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이유는 이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이 구리 수요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인데, 자, 근데 수요가 아무리 급증을 해도 이 공급이 이를 따라올 수 있다면 가격은 뜨지 않을 겁니다. 자, 리튬이나 니켈의 모습만 보더라도 이 구리와 달리 리튬과 니켈의 가격은 이 공급이 너무 빨리 증가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난 1년간 오히려 하락을 했죠. 이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둔화한 탓도 있지만, 이 광산 개발이 지난 몇 년 동안 워낙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리튬과 니켈에 대한 높은 수요가 가격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구리 같은 경우는 공급을 크게 늘리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수요처는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뭐 지정학적이나 환경적 혹은 기술적, 경제적 이런 문제들,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가로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실 때문에 이런 구리나 그리고 전선 테마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결국 이 구리라는 원자재에 마침표를 찍을 만한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런 현재 같은 상승 랠리는 더 오래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이런 상승 추세 안에서 어디에서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어떤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는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어느 정도는 그 전략을 제시해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판단은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장중에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것들은 제가 이제 앞서 소개해드렸던 카톡방에서 물어보시면 되시고요. 오늘 대한전선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